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도 5급, 7급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 프라임 세종영양평가학원의 이진우 강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시험인 피셋 시험 치르시느라고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제 바쁜 와중에 이렇게 제2의 삶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시험을 치르셨을 것 같습니다. 이후는 또 다른 관문인 서류 전형 그리고 이제 면접 전형 이렇게 두 가지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08년부터 해서 우리 민간 경력자 전형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 면접 전형 관련해서는 쭉 진행을 해 왔었고요. 그리고 민간 경력자 관련해서는 도입 이래 계속 서류 전형, 그 다음에 면접 전형 쭉 강의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운이 좋게도 가장 많은 분들께서 이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강의를 좀 들어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직에도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민간에 있는 입장으로서 그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의 어떤 고민과 그 결정을 지지하며 또 공직에서 또 새로운 삶을 또 그 꿈꾸길 바라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류 전형 관련해서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강의의 대부분은 지금 보이시는 이제 PPT 그리고 강의안 이렇게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2022년까지는요 별도의 그 첨삭 강의 형태로 해서 이제 그 이론 강의 즉 서류 전형 관련해서 이론 강의도 하고 더해서 이제 좀 일종의 뭐 특정한 정원을 만들어서 뭐 50분이면 50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첨삭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뭐 여러 사정으로 좀 이제 다른 강의라든지 또 뭐 이러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이렇게 서류 전형 특강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류 전형의 특강의 장점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첨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첨삭해서 꼭 이제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서류 전형 특강 이제 이 강의에 많이 반영을 하고 또 자료도 많이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제가 이틀에 걸쳐서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작년 자료, 재작년 자료 쭉 보고 또 그동안 또 이제 첨삭 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내셨던 자료나 이런 것들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 또 제가 첨삭했던 부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오늘 이제 강의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강의안은 지금 첨부된 파일인 강의안을 가지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분량이 조금 많다,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라서 분량이 조금 많게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서류 등록 기간이라는 게 이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1차 합격자 발표 나고 서류 전형 등록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온라인으로 100% 등록하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시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조금 그 뭐죠?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속도감을 가지고 쭉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작성하셨으면 합니다. 작성하시고 나서 듣지 마시고요. 꼭 듣고 나서 서류 작성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서류 전형 특강하는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재료가 너무 좋은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겁니다. 이건 겸손한 게 아니라 음식을 잘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아쉬운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전형 전체적 과정을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나의 각종 재료들은 여기에 위치해야 되겠고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서류 자체는요, 서류를 통과하기 위한 서류도 되고 더해서 면접 전형에서도 기초 서류, 즉 질문지, 인터뷰
관련한 그 소위 말해서 소스로도 활용이 됩니다. 우리 목표가 서류 전형만 통과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면접 전형도 3대 1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통과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작성 자체가 최종 합격을 전제로 해서 쭉쭉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전체 틀을 잘 잡아 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선발 인원 관련해서 이제 각종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까지 반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뭐 제가 이제 서류 면접 그다음에 최종 시뮬레이션 면접 최종 시뮬레이션까지 우리 민간 경력자는 그런 그 커리로 진행이 되는데요. 실제로 뵀던 분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첫 뵀던 분들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제 서류 관련해서 들으시는 분들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예상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이제 차분히 한번 이제 계속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서 나의 이러한 경력 그다음 성과 관련해서 이게 요 포인트에서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걸 꼭 이렇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서류 전형에 대한 개관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서류별로 세부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류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서류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아마 그 서류 전형 등록 매뉴얼을 지금 가지고 계실 건데요. 혹시라도 서류 전형 등록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께서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가셔가지고 서류 전형 등록 매뉴얼 출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그 이제 피셋 치고 나서 직후에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2023년 아마도 뭐 7월 하순에서 뭐 8월 초순에 듣는 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서류 전형 등록 매뉴얼 자체가 아예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참고로 지금 강의 촬영 시점이 2023년 7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이제 작년 8월 서류 전형 등록 매뉴얼을 기초로 할 예정이고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거로 보고 혹시라도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추가 촬영을 해서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첨부하고 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류별 세부 작성 방법은 이제 등록 매뉴얼에 있는 지원 동기라든지 직무 수행 계획 이게 핵심이고요. 더해서 추가 서류로서 직무 성과라든지 기타 실적 등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서류별 예상 질문이라고 해서 이것은 실은 이제 면접 과정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상 질문을 보시고 나면 또 역으로 지원 동기, 직무 수행 계획 요 부분 요렇게 조금 다시 가공해서 입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류 전형 관련해서 그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참고로 요거는 교재 강의안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건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한 전형의 선발 인원이 통상적으로 한 명이죠. 그러면 이제 한 명이면 피셋 치르고 나서 최종 합격자 인원 대비 10배수입니다. 10배수 공고사항.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는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접수 인원이나 출원 인원 이런 것들 참고했을 때 통상적으로는 높은 확률로 피셋은 좀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열의를 가진 말 그대로 올해는 좀 한번 시범 삼아 쳐볼까 라는 분들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바로 서류 전형에 돌입하시게 되는 거고요. 또 실은 어떤 분들은 보면 서류 전형 강의 들으시면서 내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예정인데 딱 올해는 딱 맞는 직무 분야는 없지만 내년에 비슷한 거 딱 유사한 거 뜨면 지원하겠다 생각하고 또 서류 전형 들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류 전형은
크게 피서에서 실수하지 않는 한 통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 강의 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전형은요, 이제 그 10배수 내에서 한 명 최종 선발이라면 10명인데요. 10명에서 최종 합격자 인원 대비 3배수로 추려나가는 과정입니다. 즉, 면접 시험에서는 이제 최종 인원의 3배수가 선발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최종 합격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 3배수 정도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서류 관련해서는 여기 최종 3배수 선발 이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과까지 고려한 서류 전형이 필요하다. 요거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 개관 관련해서 그 강의 한 1페이지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1페이지) 열어보시면요. 비슷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분야 등 선발 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 자격 요건의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 적격성, 뭐 핵심은 요거죠. 직무 적격성, 직무 역량이라든지 근무 경력, 직무 성과 등에 대해서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인터뷰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하는 서류 전형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심사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에 대해 서면으로 심사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최종 합격 면접 대상자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서류 전형에서의 득점이 면접 전형에서 반영되냐라고 하는데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묻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응시 자격이나 이 요건을 봤을 때는 내가 조금 불리한 것 같고 경력이 약간 모자란 것 같은데 뭐 3명 안에 혹시라도 뭐 들러리로 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면접 시간이 충분히 깁니다. 5급도 길고 7급도 깁니다. 현장에서요, 3명 응시하는 거 보면 그 이제 컨텐츠 보유한 역량하고 또 그걸 이제 실제로 인터뷰로 구현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22년 그다음에 2021년 뭐 최근 3년 동안 한 명을 선발하는 데가 있었잖아요. 한 명을 선발하는데 최종 시뮬레이션에서 대상자를 3분을 다 본 거예요. 3분을. 원래 이제 응시 번호를 이제 최종 시뮬레이션 그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 되도록이면 선발 단위 번호를 받는데 적어 주십사 하는데 보통 그걸 좀 꺼리시는 분도 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서류를 가지고 오시지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안 겹치는 직렬을 조금 이렇게 배치하려고는 하는데 뭐 그렇게 3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서류 자체의 외관은 A, B, C라는 3분을 가정했을 때 A분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인터뷰를 쭉 해보면요. 오히려 A보다 B 이분이 적임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대면이니까요. 대면. 면접은 말 그대로 대면이기 때문에 서류로 느껴지지 않은 그 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또 접했을 때 그 에너지라는 게 있고 그 준비된 자세, 열정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다 느껴집니다. 현장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원에 있는 뭐 조성재 국장님이나 다 인사혁신자 출신이나 또 외부에서 계속 강의하고 평가하시는 분도 거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는 서류 전형 안에 즉 면접 전형 안에만 통과하면 충분히 제로 베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다는 거예요. 특히나 인원 적게 뽑은 데일수록 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명 뽑는데 2명 뽑는 데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보고 역으로 요걸 지원하라고 했을 때 제가 서류에서 다른 2분 경력자분에 비해서 경력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면접을 통해서 뒤집을 수 있는 서류를 충분히 갖추고
혹시라도 서류 자체로는 좀 이제 뭐 겨우 통과했다 하더라도 이제 면접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그 준비된 자세, 열정, 그 다음에 직무에 임하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지원하시면서 아마 올해 처음 도전하신 분도 계시고요. 두 번째 도전하신 분, 길게 도전하시는 분은 저는 이제 네 번째 정도 도전하시는 분까지 봤는데요. 그 5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발 인원이 63명, 7급 같은 경우에는 135명 이렇게 지금 선발된 상황입니다. 요 상황에서 지금 체크하셔야 될 게 아마도 요게 직무기술서나 요런 거 보시면서 내가 선발단이 몇 번에 지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직무기술서에 언급되어 있는 사항은 참고로 이건 강의 안에는 지금 없습니다.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지금 5급 같은 경우에 많이 뽑는 데가 504 코드인 4명, 그 다음에 511 코드인 임상관리의 의무사무관 3분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4명, 보건의료정책, 보건사무관 이렇게 선발하는 게 좀 많이 뽑으시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보건계열하고 뭐 여기 법무행정적은 뭐 전통적으로 많이 뽑아왔는데 통상 2명 뭐 이렇게 뽑아왔는데 올해 기회라서 아마도 이쪽에서도 준비하시는 분들 좀 많고 또 상대적으로 올해 좀 관운이 좀 있어서 통과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주요 업무 관련한 내용이 있고요. 주요 업무 요겁니다. 주요 업무. 그래서 입직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입직하고 나서 해야 되는 업무 관련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요거는 내림차순입니다. 내림차순이라서 중요도가 뭐부터 중요하냐면 예상하시겠습니다만은 요거부터 중요합니다. 요거부터 중요하고 맨 마지막이 제일 마지막으로 보충적인 성격을 가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첫 번째 기재한 것이 한 50% 분량을 업무 비중을 차지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업무 수행 계획, 즉 이제 직무 수행 계획에 있어서 요걸 어떤 식으로 조금 너무 이렇게 딱 기계적으로 균형적으로 이 4개 업무니까 4분의 1씩 직무 수행 계획을 쓸지 아니면 여기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될지 또 직무 성과 관련해서는 내가 현재 직장 경력이 세 번째랑 조금 유사한데 요거는 또 어떻게 또 강점을 살릴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필요 역량입니다. 필요 역량인데요. 이제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 부분에 대해서 5급, 7급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역량, 공무원이면 가져야 할 역량이 있습니다. 공직 가치라고 하는데요. 요게 첫 번째 공통 역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직급별 역량이라고 해서 5급 공무원이 가져야 할 역량, 그 다음에 7급 공무원이 가져야 할 역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은 5급대로 좀 비슷한 게 있고요. 또 7급은 7급대로 비슷한 게 있는데 몇 개는 보면 조금 섞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직무기술서 이제 프린터해서 이제 서류 전형 들으시면서도 마찬가지로 옆에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직렬이요. 여기 보시면 이건 공통이고 요건 직급이고 요건 직렬인데요. 직렬이라는 것은 내가 지원한 일종의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연구 분야인지 기술 분야인지 또 일반 행정인지 뭐 지원인지 집행관리 분야인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직렬, 직류, 업무의 특성과 관련된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7급에서는 좀
독특하다기보다는 좀 많이 선발하는 쪽이 수의주사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축산물 검역 관련한 수의주사보 쪽과 그다음에 농업진흥청, 농진청에서 농업연구사분들 굉장히 많이 뽑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농업연구사 지금 여기 입직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뭐 임기제라든지 뭐 다른 상황에서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상당수가 실제 신분이 지금 이제 공무원인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요건이 되는 그 이제 공무원분도 있으실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학예 연구라든지 보건 연구에서 연구사분도 많이 이렇게 올해 선발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강의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 지식이라고 해서요. 요게 세 번째인데요. 필요 지식이라고 해서 이제 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통상적으로는 요거와 마찬가지로 내림차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보통 기재할 때 그런 식으로 기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필요 역량과 이 필요 지식은 이 주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죠? 주요 업무를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역량과 그러니까 역량, 능력, 그 다음에 보유할 뭐 지식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코드로는 이제 7급에서 이제 제일 많이 뽑는 게 705 코드입니다. 그래서 수의사분들 지원하는 건데요. 그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주사보, 그래서 동물축산물 검역 관련해서 이번에 수요가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수요별로 이렇게 선발 인원을 확정을 하는데요. 요쪽에 또 지원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여기 직급별 역량이라고 해서 요 부분이 이제 5급, 7급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지식 관련해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가 보통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은 데는 뭐 4개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가 기재되어 있는 이런 거 관련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앞쪽에 있는 여기가 좀 중요하고 그 다음이 두 번째고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강약 조절을 좀 잘 하셔가지고 그 본인의 그 성과나 경력 이런 것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분히 잘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근무 예정 부서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농업연구사 이렇게 되어 있고 근무 예정 부서 보시면 안전재해 예방공학과라고 해서 이 국립농업과학원 내에 그 소속기관이죠. 그 별도 과 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데가 있습니다. 부처 청 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언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경우에는 여기 해당 과 단위에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라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보도 자료가 되겠고요. 보도 자료. 또 그 여기 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 관련된 뭐 연구 논문이나 자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전문 자료.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서 해당 과에서 어떤 업무 수행하는지도 역으로 이제 계속 탐구를 하고요. 마치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현재 지금 어떤 공학과에 예방공학과에 어떤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업무를 좀 수행하겠구나. 그분과 또는 그분들과 같이 협업을 하겠구나. 같이 근무하겠구나. 이렇게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이제 직무수행 계획이라든지 지원 동기 기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아예 과 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이제 서류 심사 있잖아요. 서류 심사에서도 당연히 심사하시는 분이 이쪽 관련한 분들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류 전형 말고 면접 전형에서도 여기 과학원에서도 당연히 오시는 겁니다. 딱 이 과장님이 뭐 100% 온다고 이제 확률이 좀 높게는 오십니다만은 이제 100%는 아닙니다만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오시고 과학원에서 오시면 이제 그러니까 면접관분 중에 한 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여기 업무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아실 거니까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하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작성 시 기본 유의사항 관련한 지점입니다. 우선은 그 밑에 2페이지 일단 보시면요. 서류 전형 등록 서류 기본 서류 보시면 그 지원 동기 직무 수행 계획 경력 학위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밑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 보시면 제출 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는 지원 동기하고 직무 수행 계획입니다. 이 두 서류는 모두 기본 서류 제출 대상자가 필수적으로 작성하는 서류라는 건 아실 거고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서류 전형위원회 인력상 한계로 인해서 기본 서류 제출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꼼꼼히 읽는 것이 사실 불가능에 좀 가깝다고 봅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실은 저는 이쪽 분야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면접관으로 못 갑니다. 이게 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 제가 이제 경력이 좀 쌓이다 보니까 이쪽 분야도 이제 꽤 오래 있고 별도로 제 연구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제도 하고 평가도 하고 또 특히 평가위원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이제 서류 자체로만 심사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근무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시간이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요. 이게 정말로 집중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제가 늘 느낍니다만은 내용도 중요한데 형식도 중요하다. 요 부분은 항상 느끼는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서류를 너무 많이 내는 것도 좀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필수 서류에 대해서 좀 가다듬어서 좀 핵심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좀 강약을 두고 작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온라인 등록 과정에서 이제 그 지원 동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첨부 서류 형태로 첨부 서류 말 그대로 추가 서류 첨부하듯이 첨부 서류 형태로 이제 별도로 A4 양식에 맞춰서 지원 동기하고 직무 수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첨부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씨체나 이런 것들은 다 주어졌지만 밑줄 처리라든지 뭐 굵은 글씨 처리나 이런 것들은 좀 자유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지원 동기도 입력, 직무 수행 계획도 입력. 오로지 추가 서류에 있어서 직무 성과라든지 추가 실적, 기타 실적 그 부분만 조금 이제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원 동기하고 그다음에 직무 수행 계획에 있어서 형식적인 부분의 차별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좀 읽기 편한 구조를 가져갈 것인지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구획을 나눈다는 취지는 좀 이렇게 덩어리를 좀 만들어서
목차를 만들어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쭉 줄글 형태로 기재되면 그게 입력된 내용 이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안 보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거친 표현이지만 약간 이게 좀 읽는 것 자체도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유의사항 관련해서는 직무 역량에 대한 부각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 한 3페이지 보시면요. 서류 전형의 본질 자체가 직무 적격성이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무 역량 관련해서 특정 업무를 수행할 만한 지식이라든지 세부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고, 그러면 아까 필요 역량에서 공통 역량 말고도 직급별 역량, 그 다음에 직렬별 역량의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그 단어들의 핵심적인 거는요. 여기에 있는 단어들, 여기 다열된 단어, 여기 지식에도 관련된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예 표현이 돼야 됩니다. 표현. 예를 들어서 분석력이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또 조정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들도 쓰겠지. 나는 좀 그렇게까지 너무 노골적으로 쓰는 거는 좀 그러니 내가 배려라고 쓰면 소통이라고 이해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로 소위 말해서 의역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명시적으로 중간중간에 이게 도출되게끔 해야 됩니다. 즉 지원 동기에만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직무수행 계획에서도 드러나야 되고요. 이런 단어들이요. 그 다음에 더해서 추가 서류에서도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원 동기하고 직무수행 계획에서 먼저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페이지 미리 보실 필요 없습니다. 면접에 대한 연계 고려, 면접 전형에서 들어올 수 있는 예상 문제를 미리 정리하고 답변을 마련한다거나 또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두 갈씩 부분을 좀 활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두 갈씩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의 보유 역량 관련해서 결론 문장과 근거 문장이 있는데, 근거 문장. 이 근거 문장들의 구성, 결론 문장의 구성이라든지 근거 문장의 구성 관련해서 이제 결론이 아예 뒤에 위치한다거나 미괄식 또는 중간에 위치한다거나 중괄식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 자체가 좀 지나치게 조금 추상적인 경우,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지나치게 긴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좀 가다듬고 최소한 지원자님께서 작성하고 나서 한 두 분 정도에게는 보내줘서 이거 어떻냐, 뭐 가족분도 한테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말하자면 조금 조율을 좀 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페이지. 예, 4페이지 보시면 이제 직렬별 직무기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위에 3개에 있는 주요 업무 필요 역량, 필요 지식 등에 대해서 기재한 내용입니다. 아까 본 부분 보았죠. 그래서 본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요것도 이제 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 수의주사보 선발하는 것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이고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718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718 관련해서
이제 그 농업연구사 농기계 안정성 향상 및 효율적 이용 기술 연구와 관련된 것이고 그 이후 그 외에도 농촌진흥청에서 718부터 해서 이렇게 쭉 굉장히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738까지. 그래서 좀 유사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그 6페이지 보시면요. 6페이지 상단입니다. 주요 업무입니다. 주요 업무. 주요 업무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지원자님의 본인의 그 직무기술서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차번에 보겠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 개수가 적은 데는 2개 정도 기재되어 있고 좀 많이 기재된 데는 뭐 5개까지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직하고 나서 수행할 업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앞에 있는 2개가 좀 핵심 업무라고 봅니다. 여기 요 2개 업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개 업무, 이런 것들이고요. 다만 인원을 많이 뽑는 데 있죠. 인원을 선발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부서 배치할 때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슷한 동일 또는 유사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 가정하고 내가 이쪽에 특히나 강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쪽 부분을 또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즉, 1명 또는 2명 선발하는 쪽 같은 경우는 보통 요 업무 1명이든 2명이든 보통 요 업무를 둘 다, 1명 또는 둘 다 요걸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위에서부터 중요한데 좀 다량으로 선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로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A과 업무고 요건 B과 업무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성과하고 조금 더 관련성이 있는 거 중심으로 기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무 수행 계획에서도 순서 관계가 바꿀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선발하는 입장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실제 이제 면접 전형을 가정했을 때 면접 전형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20명을 뽑는데 요 분야에서 한 요 정도 인원 필요하고 요 분야에서 이 정도 인원 필요한데 오히려 요 분야에서 특히 필요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또 역으로 접근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업무하고 관련된 것은 직무수행 계획입니다. 직무수행 계획. 나중에 표로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 같이 보겠습니다. 체크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역량입니다. 필요 역량. 그래서 필요 역량 보시면 이 단어가 너무 생소합니다. 이제 공통 역량은 둘 다 똑같습니다. 5급, 7급 동일하고요.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급별 역량은 5급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황인식 판단력, 기획력, 팀워크 지향, 의사소통 능력, 조정 능력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7급 역량은 긍정성, 예전에는 긍정적 팔로워십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아예 요즘에는 재작년부터는 긍정성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긍정성, 문제 해결력, 관계 구축력, 의사소통력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요게 또 5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뭐 또 7급임에도 불구하고 또 5급의 직급별 역량을 또 차용한 그러한 분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본인의 직급별 역량이 다른 7급 또는 다른 5급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직렬별 역량은 나의 분야와 관련된 거라서 뭐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행정의 계획 집행평가 관련 쪽이라면 뭐 분석력이라든지 전략적 사고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단어 하나하나 상황인식력, 판단력 그 다음에 기획력, 팀워크 지향, 의사소통 능력, 조정 능력,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이런 모든 단어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 지원 동기에서는 어떻게 놓고 직무 수행 계획에서는 어떻게 놓고 그 다음에
그 추가 서류에서는 어떻게 넣을 것이며 이거를 전부 다 넣을 수는 또 쓰다 보면 난 내가 요거 관련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공정성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을 꾀한다. 내가 누구보다 좀 청렴하다. 이런 것들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많은 단어를 다 넣으려 보면 이게 방만해지고 이게 두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막 말 그대로 이걸 넣기 위한 서류가 되거든요. 자연스러운 게 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취사 선택. 취사 선택. 그래서 일부는 취하고 일부는 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원 동기에서 막 힘을 주고 일부는 이제 추가 서류에서 조금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야 될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요거 관련해서 내가 봤을 때 나는 책임감을 좀 강조하고 싶다. 요 중에서. 그 다음에 내가 분석력이 좋다. 기획력이 좋고, 특히 내가 팀워크 관련해서는 이러한 성과도 있다. 요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요거는 지원 동기에서 내가 좀 표현해야겠다. 첫 번째 서류니까 지원 동기 여기서 표현을 하고, 그러면 지원 동기에서 만약에 목차를 정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에서 본인의 지원 동기 내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직무 성과, 두 번째 가치관, 세 번째 업무상 강점, 네 번째 입직 후 포부 이런 순으로 기재한다고 했을 때 업무상 강점에 어떤 거 넣을 것인지, 또 가치관 관련해서 이건 내가 가치관에서 넣고 가치관 관련하고, 요거는 내가 업무상 강점에서 넣고, 요거는 내가 직무 성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 이런 부속력 발휘해가지고, 이제 성과 드러난 거, 요 부분에 조금 키워드 넣어야겠다.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분들은 이 단어를 한 문장 내에 싹 다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읽었을 때 좀 힘듭니다. 벅차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딱 등장시키는 겁니다. 같은 취지에서 7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어가 독특한 게, 그러니까 차별화되는 게 요거예요. 긍정적 팔로워십입니다. 긍정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단어는 조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 관련 항목 필요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지원 동기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 지식입니다. 자, 필요 지식 관련해서 이제 요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교위 같은 경우에 715 코드, 교위 같은 경우에 올해 11분 뽑습니다. 그래서 임상심리 관련, 교정 임상심리입니다. 마약이나 이렇게 수용자 관련해서 이렇게 심리치료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최종 시뮬레이션에서도 많이 뵀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제 많이 준비하시는 추세이신데요. 정말로,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응원합니다. 필요지식 관련해서 이렇게 4개가 있고요. 또 여기 7급에서도 교위 분야 관련해서 심리평가, 심리치료 관련 지식, 상담 관련 지식,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지식인데요. 요거는 아무래도 요게 앞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성을 좀 더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원 자격 관련해서 이제 경력 지원도 있고 학위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 지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경력 지원자 분들은 이제 성과나 이런 걸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게 강점이 되죠. 학위나 자격증 가지고 지원하시는 분들은 플러스 알파로서 경력이 조금 많지는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좀 심적으로 불안해 하시거든요. 아, 내가 경력이 좀 적어서 다른 분들하고 좀 이렇게 차별화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일수록 다른 분하고 어떤 부분에도 차별화 되겠습니까? 이런 필요 지식 관련해서 내가 굉장히 심도 깊은 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소위 말해서 성장 가능성 또는 잠재력, 업무에 있어서의 잠재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직 기여 관련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또 중장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언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정리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제 7페이지 하단입니다. 담당 예정 업무 항목의 서류 전형 차관사항 관련해서 이제 직무기술서 관련해서 이제 주요 업무 부분은 주로 연계되는 서류가 주로입니다. 직무수행 계획 요거하고 연계되고요. 그다음에 필요 역량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지원 동기. 그다음에 필요 지식이 지원 동기 부분이고 더해서 직무 수행 계획도 조금 있겠죠. 내가 가진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실은 이제 통상적으로 필요 지식 부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학위나 자격증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보통 1번 지원 동기에서 경력을 가진 분들은 주요 성과 목차를 지원 동기에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필요지식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지원 동기에서 넣는 게 유리하다 이런 취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원 동기 쪽에서 더 힘을 줄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그러면 이제 오로지 여기에만 쓰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추가 서류에 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직무 성과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실적 이런 거 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하고 연계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무수행계획 지원 동기 그다음에 추가 서류 관련해서 그 추가 서류에 있어서 직무 성과에 있어서 뭐 이제 어느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 있잖아요. 그 경력 같은 경우에 그 기재하면서 이제 관련된 역량 남아 있는 역량이라든지 뭐 필요 지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쓰는 포맷이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조금 분량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무 이거를 방대하게 너무 분량 많이 쓰거나 빡빡하게 쓰는 경우에는 오히려 뭐 면접장에서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서류 전형 관련해서 이제 서류 전형 부분은 그 정도로 쓰실 분이라면 서류 전형은 뭐 보통 이제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면접 전형에서 이게 눈에 좀 오히려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압축해서 진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직무 수행 관련해서 이 기재된 업무별로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다음에 필요 역량 관련해서 공통 역량이나 직급별 역량, 그다음에 직렬별 역량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다음에 필요 지식 분야 부분을 지원 동기와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8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이제 면접 연계 고려입니다. 서류 전형 제출 서류가 면접 전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상 질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답변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일종의 스크립트, 이렇게 대본이죠. 이런 거 준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런 걸 내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서 답변을 하기가 애매하다 싶은 것은 역으로 이걸 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류 전형 통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최종 합격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복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공직자와 사기업 종사자의 어떤 차이라든지 최근의 수행 업무, 최근 수행하는 업무 이런 것들 고려해서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 관련한 부분인데요. 우선 첫 번째 두괄직 작성입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대상자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심사 기간 자체도 길지가 않습니다. 좀 짧은 걸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심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지원 동기와 직무 수행 계획, 직무 성과, 추가 서류 작성 내용의 경우에 두괄식으로 핵심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고요. 만연체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문장을 짧게 가져가면서 핵심 사항 위주로 기재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니 강사님 뭐 다 짧게 쓰지 않나요?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식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한 문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좀 길어서 호흡이 많이 긴 거예요. 또 주술 관계가 좀 안 맞거나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좀 불필요한 문장이 끼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독성을 높이는 기재입니다. 그래서 항목, 목차나 소제목 등을 활용해서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대부분이 현직자이기 때문에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목차를 나눠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목차를 나누기 어려울 경우에는 단락을 나누는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말하자면 단락을 나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동기나 직무수행 계획 관련해서는 이걸 이제 물론 거기서도 이제 띄어가지고 안 붙이고 띄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띄어쓰기 포함이잖아요. 띄어쓰기 포함해서 1900자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글을 많이 안 쓰고 띄어쓰기를 활용해가지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꽉꽉 채우지 않고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목차, 이제 소제목이나 항목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에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꼭지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즉 대목차를 네모로 잡고 그 다음 목차를 동그라미로 잡고 그 다음 목차를 줄표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이 숫자 목차로 접근할 것인지, 숫자 잡고 그 다음에 뭐 네모 목차로 잡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목차로 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로마자 1, 2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제목 각 챕터별로 이제 꺽쇠로 접근할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 관련해서는 이제 그 매뉴얼을 이제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직무기술 관련해서 그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탐구하고 이제 지원 동기, 직무수행 계획, 추가 서류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빠르게 한번 훑어보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9페이지부터 제출 서류 서식부터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매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